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희 IBO입니다. 네, 갑자기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지 몇 번 안 입었는데 롱패딩을 꺼내서 입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 10월, 11월이 가장 힘들지 않아요? 이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지고 추워지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 투병 중이시긴 한데 아마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나이대가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신데 저같이 40대 이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가장 바빠지고 가장 우울한 달이 아닐까.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아프고 아이들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또 수능 준비 또 해야 되는 달이기도 했었고요. 10월에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풀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돈 달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 엄마들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중에 파트너분들이 혹시 주부님이 계시거나 뭐 이렇게 자녀분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왠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주제를 딱 받으면 항상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이 강의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받으면 보통 한 일주일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한 3일을 만들어요, PPT를. 그리고 하루 정도 연습을 하는데 오늘은 연습을 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해도 그대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제가 말이 좀 빠르다고 그래서 천천히 말하자 이 생각으로 그냥 왔고요.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전달을 할까라기보다는 이걸 들었을 때 저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저거 되네? 라고 바뀌면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이 좀 많이 오늘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즐기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인플루언서 하면은 되게 많은 그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이제 파워블로거라는 말이 없어지고 네이버에도 인플루언서가 생겼어요. 약간 전문적으로 나를 구독하는 그 구독자가 많으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말이고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도 이제 쓰고 있죠.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나 이런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 굳이 비싼 그 광고료를 주고 스타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 팔로워 수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내 제품을 홍보해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올리게 되면은 내 팔로워들이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가 되거나 홍보가 되는 이런 마케팅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기업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SNS의 사용자들이 급증을 했죠. 그 중에서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이 급증을 했고 지금도 많은 성장세를 또 하고 있는 SNS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부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협찬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그 협찬이 이제 그 팔로워 수에 따라서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돈 벌 수 있는 수익이 사업 이외에도 또 다시 또 다른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영향력으로 구분한 인플루언서 유형이라고 해서 내 팔로워가 수백 혹은 수십 명이면은 나노 인플루언서, 그리고 1000명에서 10,000명 이하는 마이크로, 10,000명에서 수백만 명 사이는 매크로, 그 다음에 셀럽들, 뭐 연예인들은 메가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굳이 나눠서 안 불러요. 그냥 인플루언서 하면 10,000명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눈 케이스도 뭐 누구나 다 인플루언서라고 불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눈 거긴 한데 보통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일 경우에 좀 광고나 협찬이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짜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중에 가짜도 있는데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이 이제 계시는데 같은 시기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팔로워가 22만인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가 뭐 하나 올리면은 적게는 5,000개, 많이 18,000개 찍히고 남자분이신데 화장품 하시는 남성 뷰티
그러니까 남자인데 남성 뷰티가 아니라 남자인데 여자 화장품 광고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궁금하면은 막 눌러봐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사람 팔로워를 누가 하나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이전에는 돈 주고 팔로워를 사면은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인들이 쭉 보여서 아, 돈 주고 안 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한국인으로 그렇게 돈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지나갔다가 최근에 좋아요가 올린 지 10분 만에 막 400개가 찍혔길래 이거 뭐지 하고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그걸 제가 또 눌러서 봤어요. 그랬는데 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거 또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공통사항이 게시물 몇 개 없고 팔로워 400명에 그 본문에 댓글 하나도 없는 만들어진 계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팔로워랑 좋아요 댓글을 다 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업체에서 뭐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뭐 책이든 뭐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인사이트 요청을 하세요. 이게 진짜 이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이분이 진짜 노력을 해서 진짜 찐팬들이 눌러주고 간 건지를 이 나이대 이런 지역별로 해서 인사이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사실 필요 없다. 굳이 그냥 내가 진짜 찐팬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는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팔로워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분들이 가장 활동적이세요. 뭐 소통이나 댓글이나 혹은 자기 게시물 올리는 걸 가장 활동적이고 그 1000명 이하일 때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요. 막 방황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1000명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터득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을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노력을 좀 해서 인플루언서가 됐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냐? 나를 홍보할 수 있죠? 사업가시니까는 요즘에는 셀프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를 홍보를 하시는 이런 플랫폼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유튜브 저는 영상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영상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영상 찍는 게 좋고 내 일상이 화보다 이러면 그냥 유튜브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나는 영상 찍을 수도 없고 편집도 못 하겠고 그냥 글은 잘 쓸 수 있어. 그러면 인스타그램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효과가 있고 내가 판매도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고객님들을 만들려면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홍보가 또 가능하죠. 내가 내 플랫폼 SNS에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 제품을. 그래서 판매될 수 있는 고객들을 유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내 제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음식 사진을 많이 올리거나 운동하는 사진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쪽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나를 팔로우하는 구독자가 많으면 저희 제품 한번 올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무료로 받고 올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제품을 무료로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되다 보면 소통으로 이제 찐팬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매일 소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내 인맥으로 형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라고 해서 10,000명 이상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해온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를 하든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것이든 혹은 내가 그걸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로 쌓아놨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나 강연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활동도 하실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4개를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독서 클럽에 대한 인스타그램 계정이고 만든 지 이제 한 달 늦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제 개인 계정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랑 독서랑 이런
독서 클럽이랑 막 섞이게 되니까 이게 좀 안 좋아 보여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로잉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독서 클럽 한 달의 일정에 대한 게 공유가 되는 거고 작가님은 이제 매달 초청을 하니까 그 작가님의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후기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멤버님이 아니셔도 독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팔로우를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수 모집할 때 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걸 계정을 키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브랜드 홍보기 때문에 약간 그 팔로워나 팔로잉 수에 연연을 하지 않고 게시물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뭘 하고 있다면 이렇게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니라 그 브랜드에 대해서 게시물 업로드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엔젝타 제품 판매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판매, 제품 판매 계정이 사실 되게 더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 판매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지 않고 팔로워 늘리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막 사용되고 있는 제품 사진을 갖다 쓰시는 것보다는 저기 있는 이미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거나 내가 직접 사진을 찍거나 대신에 이제 제 얼굴은 안 나와요. 그냥 오로지 제품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약간 배열을 좀 알맞게 하셔서 올려놓으시면 그리고 제가 계속 팔로잉 작업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내가 돌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 커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계속 좋아요를 찍어주고 댓글을 남기면 이분들이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은 계속 보게 돼. 처음엔 관심 없어요. 이런 브랜드는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계속 보게 되면은 이거 뭐지 궁금해지네? 이런 커피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이 달리거나 DM이 오게 돼요. 그래서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가 있으시면 프로필에다 걸어 놓으시면 굳이 또 아시는데 살 데는 없고 지인한테 사기는 싫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자동 구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 일상 계정이에요. 제가 이 일상 계정을 처음 만들었던 거는 먹방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외식을 자주 하고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누구 만나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고 오로지 음식 사진만 쭉쭉쭉 올렸더니 팔로워 한 3,000명일 때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서 들어오냐면 새로 오픈한 식당. 그리고 그런 식당에서 DM이 와요. 저희 새로 오픈했는데 와서 한번 무료로 음식 제공을 할 테니까 드셔보시고 업로드를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한동안 또 열심히 먹으러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부평에 오시는 스폰서님이랑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협찬이 오고 또 요즘에는 왜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밀키트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밀키트 업체에서도 연락이 와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 사진을 올려주시고 자기네 태그 걸어달라고. 그래서 곱창 전골인가 받았었거든요. 떡볶이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소주도 한잔 하고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먹고 올려주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이게 효과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이 많으면 또 연락이 와요. 또 한 번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 계정도 보통 한 200명 가까이 찍혀요. 이제 저가 매일 못 올려요. 최근에는 이제 독서 모임의 그 회원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먹방을 그만 올려야겠다. 이미지가 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일상 계정으로 이제 해서 막 KTX에서 책 보는 사진도 올리고 선물 받은 거 올리고 등산도 가끔 가니까 약간 감성적인 것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멤버님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이제 제 일반 그 책 계정에서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 제 일상 계정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네 라는 거를 보시고 나서 만나시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인간적이다. 아니 보기에는 까칠해 보이는데 만나니까 푼수 같은 아줌마고 막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 팬 확보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 계정도 본인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인스타그램 지금은 한 1,900명 정도 됐는데 이거를 시작을 한 지가 작년 4월에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 사진은 한 두세 장밖에 못 찾아요. 다 이런 글이나
글이나 책인데 저 글 중에서도 아침에 제가 올려드리는 글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올리는 것도 있고 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으면 저도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시 재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을 올릴 때 내가 이 책을 볼까? 왜냐면 저는 인스타그램은 관종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초반에. 왜냐면 내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 나 뭐 여행 가고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선물 받은 거를 막 과시하는 그런 용도가 인스타그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자랑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책을 읽고 있다는 걸 자랑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책을 읽고 책 속에 있는 내용이나 책 속에 있는 글들 중에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아침마다 이제 조간신문 보듯이 제 피드를 보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계정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랄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했던 부분. 그래서 커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팔로워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북클럽도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개씩 올리거든요. 아직도 올리는데 저희 독서클럽의 그 목적이 뭐 한 달에 지정 도서가 있어서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로 선정을 하고 하루에 5분을 읽든 한 페이지를 읽든 간에 읽은 거를 인스타에 인증을 하시고 기록을 하는 게 저희 독서클럽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1년에 한 권에 못 읽는 분들이 저희 클럽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5분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 8개월째 하시는데 한 달에 5권을 읽으시는 거예요. 습관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읽고 찍고 사진을 올리고 기록을 했던 게 이젠 습관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하다가 안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나 오늘은 쉴까 하다가 제가 딱 올리는 거 보면 리더님 올리시는데 나도 올려야지. 그래서 따라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뭔가를 하실 때에는 파트너분들한테 시키고 같이 시작을 하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본보기 솔선수범이죠.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브랜딩 목적으로 나를 좀 알리고자 하고 내가 어떤 모임을 주최를 해서 인맥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계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인플루언서는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시작을 안 했고 SNS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트 사업이 이게 SNS로 돼? 1대1 마케팅, 1대1 사람 대면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맥을 만들려면 SNS 같이 하셔야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신 방법이고요. 내가 직장이 있어도 온라인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만 내시면. 그러면은 내가 투잡으로 N잡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온라인 사업이고요. 브랜딩 효과로 내 인맥을 형성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가라면 요즘에 보시면 막 작가님들 그리고 뭐 이렇게 기업가 책 내신 분들이나 혹은 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다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출판사 대표도 하시고. 왜냐하면 홍보 효과가 뛰어나요. 인스타그램이 내가 팔로우하는 그 사람들만 많으면 뭐 하나 딱 올렸을 때 댓글 쭉쭉쭉 달리고 이거 판매합니다 그러면 저도 살게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사업가라면 나를 알릴 수 있는 계정이 하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업이나 육아맘들 못 움직이세요. 아기들 보시는 분들은 밖에 못 다니세요. 사실은. 그리고 추울 때 아기들 어리면은 추울 때 나가려면은 짐이 한 보따리에 진짜. 애들 유모차에 덮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육아 제품 뭐 공구 같은 거 하실 수 있게끔 SNS로 한번 시작을 해보셔라. 육아 제품 공구하다가 저희 제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받고 저희 쪽에 부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브랜드, 내 회사, 나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SNS 하나도 몰라요. 내가 카스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하실 수가 있죠. 내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알려주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 하면 좋겠다. 하면은 뭐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작이 그래도 두렵다고 하시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에 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프리리치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부자들의 멘토라는 신기루 저자가 말하는 그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누구를 컨설팅 하셨냐면 대통령이라는 그 강영욱 님 있잖아요. 방송인 그분하고 또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분 계세요. 이지영 강사였나?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은 다 아실 만한 분들을 컨설팅 해주신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고정관념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자가 되려면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기존에 뭐 그런 관종들만 올리는 나를 알리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콘텐츠로 올려도 되는 거죠. 제가 책으로 했던 것처럼 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있어. 운동이든 혹은 뭐 취미로 요즘에 뭐 구슬 십자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든 혹은 요리든 등산이든 여행이든 내가 잘하는 부분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전문가로 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마케팅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SNS로 돈을 버신 분이에요. 젊은 부자라고 해서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이제 유튜브 뭐 SNS에 대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가장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스타그램은 마케팅 채널 중에서 지금 10대에서 40대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SNS를 시작을 했을 때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 20대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얼마나 이뻐요. 막 팽팽하고 얼굴 피부도 팽팽하고 되게 잘 놀러 다니고 뭐 몸매도 이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나 이거 인스타 안 해. 막 이러고 집어치고 싶어요, 진짜. 왜냐면 너무 비교되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이랬거든요. 요즘에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디야 그 추천 거기 뜨는 거 보면은 등산을 저도 이제 등산을 가끔 가는데 막 그 있잖아 레깅스 막 입고 몸에 막 이렇게 찍은 사진들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렇게 한번 찍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포즈가 안 나오고 아무리 해도 그 몸매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저거 말고 딴 걸로 승부하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는 진짜 그랬어요. SNS가 이게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은요 저 그분들 보면서 위안받아요. 김미경 강사님 몸매 안 이쁘세요. 그쵸? 근데 말 되게 잘하시죠? 나 그분 보면은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은영 강사님 아시죠? 아이들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 그분도 이러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푸근해요. 그쵸?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롤모델로 삼아서 네, 푸근함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다 막 이렇게 이쁘신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멋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이렇게 노출시키시는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등산 다니면서 레깅스 입은 여성분들 보면은 뒤에서 막 욕하고 가거든요. 저 엉덩이 가려주고 싶다 막 이러고 욕하고 가고 진짜 다리 이쁘고 진짜 그러신 솔직히 그 몸매 이쁘면 얼굴 미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거예요. 그런 분이 막 머리도 막 생머리로 길어가지고 막 혼자서 가시는데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막 등산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서서 이렇게 쳐다봐요. 부러운 듯이. 그러면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런 분들은 진짜 내 이런 일상을 해보겠다. 진짜 내 일상만 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팔로워 엄청 많겠다. 저분이 저희 커피 하나 들고 찍으면 진짜 엄청 사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꼭 등산이 아니고 몸매가 자신이 없어도 뭐 요리를 잘해. 아니면 뭐 간단하게 만드는 간식을 잘 만들어. 그런 걸 그냥 올려가지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릴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릴스를 많이 보시는 게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아니라 뭐 거의 개냥이에요. 이름이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누구는 되게 구리네 막 이러는데 사실 너구리 닮아서 구리라고 진 거예요. 얼굴이 너구리처럼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내 길냥이였는데, 그러니까 유기묘였죠. 근데 눈도 못 뜬 한 달짜리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운 거였는데 얘가 그 길냥이의 습성이 있나 봐요. 막 밤 12시만 땡 하면은 다들 조용하게 자야 되는데 얘는 날라다녀요 그때부터. 그래서 방문으로 침대로 막 제 얼굴을 한번 밟고 올라가가지고 내쫓았거든요 방에서. 얘가 길냥인데 얘가 되게 애교가 많아서 사람만 오면은 진짜 막 미용미용 하면서 막 쫓아다녀. 안아달라고 막 발 이래요. 그래서 안아주고 이러는데 가끔 이제 걔 영상을 찍어서 걔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제 저희 딸이 관리를 하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이게 긁잖아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긁다가 안 긁은 영상이 하나 되게 짧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노래를 입혀서 우리 딸이 릴스를 올렸는데 그게 한 1시간 만에 뭐 3,000개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엔 릴스가 대세긴 하구나. 노래만 잘 입혀도요 후진 영상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편집만 잘해도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름이 구리니까 이제 가끔은 막 너무 날라다녀서 너네 앵구리야 막 이러고 네. 그리고 막 되게 많죠. 개구리도 나오고 개구리, 앵구리 막 되게 많아요. 하여튼 별명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항상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서 너는 개냥이의 구리에서 개구리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릴스 많이 올리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들하고 요즘에 막 1초, 2초, 3초짜리 영상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커피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했었어요. 예전에 카스 할 때 커피 저희가 항산화 커피는 이렇게 안 적어도 녹잖아요. 그래서 정수기에다가 이렇게 물 따르는 그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는 거 커피 타면서부터 이렇게 녹아 내리는 거 이런 것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스타그램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 적어도 됩니다. 막 이런 거 해서 좀 다르다. 이분 다 아시죠? 킵 신사임당. 네, 이분이 이제 유튜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자신이 재테크 경험과 돈 버는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개설했다가 없애고 개설했다가 이랬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컨텐츠를 처음에 못 찾아서 이거 했다가 안 되니까 접고 이거 했다가 안 되니까 접고 해서 이번에 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셨다고 여기 써 있었고 이분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1인 사업을 시작할 때 열정에 가득 찬 1대1 영업보다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나 마케팅을 해야 빨리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자기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좀 잘하시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또 신사임당하고 이제 협업 조건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대1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상대로 한 이런 플랫폼을 꼭 찾으시기를 꼭 바라시고요.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분 아시죠? 김미경. 아까 저의 롤모델 푸근함의 대명사. 네, 김미경 강사님의 이 책을 읽고 저도 인스타그램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준비할까를 생각하래요. 여기서 되게 생각하세요도 아니고 생각해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 대면으로 뚫고 나의 사업을 1인 디지털 기업으로 바꿔야 하고 그리고 나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에 촘촘히 연결되고 성장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쓸모를 다한 능력을 버려야만 새로운 능력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 이거 읽고선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이런 능력들이 정말 결과가 안 나왔다? 이런 능력들은 진짜 과감히 버려야 되고 아직 하지 않았던 거를 시도를 해봐야겠구나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었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나를 정말 홍보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이제 이 책이 다시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이 온라인 사업을 꼭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책입니다.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책을 이제 가끔 갖다 드려요. 사업에 좀 필요하시거나 강의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좀 갖다 드리는데
다음으로 갖다 드릴 책이기도 해요. 콘텐츠 모니타이제이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MZ 세대들이 주 소비층이죠. 지난번에 그 트렌드 코리아 얘기하면서 왜 엑스틴 얘기하고 제가 MZ 세대 얘기했잖아요. X 세대들이 약간의 그 굳고 뭐 깊은 소비를 하신다면 MZ 세대들은 자잘하지만 이렇게 폭넓은 소비를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MZ 세대들의 그 트렌드를 알게 되면 충분히 이 활용이 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MZ 세대의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를 하이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해서 모바일로 루틴화, 모바일로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행을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랜선 여가, 랜선으로 즐길 수 있는 뭐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랜선 회식도 있더라고요. 각각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놓고 네 이렇게 줌으로 해서 서로 먹고 막 얘기하는 이런 랜선 회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MZ 세대들의 특징. 그리고 뭐 등산을 모여서 가잖아요. 등산을 가든 라이딩을 하든 그러면 꼭 인스타에 올려요. 올려서 오늘은 어딜 갔다. 오늘은 같이 누구랑 함께했다. 이거 다 모바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각 SNS별로 실전 마케팅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는 콘셉트를 통일하래요. 한 가지 컨셉으로 그 인스타그램으로 성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줄맞춤 하신다고 한 줄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한 가지 컨셉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진짜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시려면 여행이면 여행, 먹방이면 먹방. 다이어트 코치님이 먹방 계속 올리시면 안 되시겠죠? 예, 그건 좀 피해 주시고 여행이면 여행, 등산이면 등산, 운동이면 운동. 뭐 이런 거 제가 뭐 사장님들 거 다 못 보지만 뭐 최근에 헬스하는 거 올리시는 분들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앞으로 네. 헬스하는 거 올리시는 사장님 계신다고 승현 스폰서님 강의 때 들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네. 그런 분들 계속 올리세요. 계속 올리셔서 나중에 그 프로틴 말고 셀톡스 올리세요. 들고. 네, 왜냐면 운동 후에 셀톡스 먹으면 엄청 좋잖아요. 네, 그런 거 올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고2인데 딸 남자친구가 헬스를 해요. 헬스를 하고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걔가 자기 인스타그램을 제 거를 보더니 저 어머님 거 보고 자기도 인스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헬스한 거를 맨날 올리는데 팔뚝 사진만 맨날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키가 190이고 발이 300인데 예, 몸 운동을 해가지고 저희 딸도 키가 175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서서 저랑 같이 셋이 가면 막 다 쳐다보기는 해요. 저희 남편도 185니까 그렇게 가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줘. 야, 넌 팔뚝 사진만 올리면 어떡하냐. 근데 맨날 거울에다 자기 팔뚝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좀 다르게 좀 올려봐라. 이렇게 걔 좀 키워가지고 셀톡스 홍보할까봐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MZ 세대들이 참 다양하게 운동이나 뭐 여가를 즐기시잖아요. 그런 거 활용을 좀 하시고 사장님들도 이렇게 같이 사업하시는 파트너분들끼리 소모임을 만드셔서 주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고 아니면 다른 모임에 들어가셔서 매주는 못 가셔도 바쁘시니까 2주에 한 번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즐기셔서 그거를 또 SNS에 올리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을 일단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올려서 댓글도 달고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이게 가능해? 절대 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 저도 예전에 인스타 하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해. 왜냐면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렇게 인친이 현친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네. 다 인스타에서 만나신 분이에요. 이분들 다. 저기 아시는 분 보이시죠? 네, 저희 독서 클럽에 저희 팀장님으로 저희 승현 스포서님 앉혀놨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저희 회원들 만날 때 항상 오시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전부 다 저기 승현 스포서님 빼고 전부 다 인스타에서 만나신 분들. 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 이분들이 서울, 천안, 용인에서 모이신 분들이에요. 밥 하는 거 없어요. 밥 먹고 차 마시면 6시간이 훅 가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또 남아가지고 그때 족발에 소주 먹었거든요. 승현 스폰서님 딱 같이 해서 먹었는데 엄청 많이 먹고 집에 간 적이 네 그렇게 있었고, 제가 한번 진주를 간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진주 갔는데 거제 삼척포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랑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나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 혹시 출판사에서 일하세요?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아니라고. 저는 가정주부였다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네트워크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승현 팀장님하고 원래 아는 사이다라고 오픈을 이제 하고 다녀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진 있죠. 저분이 수학 강사님이세요. 근데 수학 강사님이신데 투잡으로 네트 하시는 분. 네. 그리고 되게 다양하죠. 이 삼청포에 계신 분들은 한 분은 논술학원 원장님, 한 분은 영어학원 원장님, 그리고 한 분은 작가, 한 분은 사회복지사가 두 분, 한 분은 자영업 사장님이세요. 그런 분들이 독서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말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정말 퀄리티 있고 직업이 있고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네트를 다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실 때 부업으로 뭐 네트 하세요 물어보시면 그럼요. 좋은 거 싸게 쓰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자신감 없고 내가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네트 부끄러워요. 다단계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요즘엔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이런 커리어 있는 분들이 더 당당하게 얘기하신다는 거를 전 만나면서 다시 느꼈고요. 인천에서도 모였어요. 인천에서도 저렇게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김포공항이거든요. 저기에서 만났었고, 오른쪽에 계시는 이제 이분이 타사 네트워크 직급자 분이신데 만나서 또 밥 먹고 수다 떨고, 저번에 제가 한번 카페에서 엉엉 울었던 얘기, 그분이 저 주인공이 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근데 저 머리 기신 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이제 아픔을 겪으셔서 10월, 11월이 굉장히 힘드신 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셔서 굉장히 밝아지셨던 부분이 있어서 좀 뿌듯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번도 또 만나고 왔습니다. 뉴스광장 앵커님이세요. 지금 아침 6시 KBS 1 틀으시면 진행하시는 앵커님인데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셔서 제가 어떻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공표를 하셨던 게 나는 사인회도 안 할 거고 북토크 북모임도 안 하실 거다. 그리고 사인본을 판매도 안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자기 책을 애정하시는 분. 제가 작년에 이분 책을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한번 올려드렸었거든요. 이분한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딱 저 5명이 딱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또 되신 분들이다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세요.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가 굉장히 냉철해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전에 이산가족 그런 방송을 한번 취재를 하러 갔대요. 갔는데 거기 이제 아나운서 분들도 오셨고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나운서 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계속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자분들은 이 기사를 써야 되고 냉철하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님은 앵커를 진행하면서 그 앵커님이 오픈 멘트, 클로징 멘트 하시잖아요. 그거 본인이 다 쓰시는 거래요. 네, 본인이 다 쓰시는 거고, 그날의 기사를 다 본인이 이렇게 쓰시는 거고, 아침 6시 방송이라서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4시에 방송국을 가신대요. 대신에 퇴근이 난 12시, 저녁 7시에 잠자리에 드신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들으면 난 12시에 퇴근이에요? 되게 좋아. 부럽다 이러시는데 새벽 2시 출근은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얘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사인을 해서 저도 저희 스폰서님들 드리려고 책을 저렇게 가져가서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함 들어간 사인을 받아서 나눠드렸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스타그램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알고 하면은 좋다는 거 알고 하면은 내 인맥이 성형되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컨셉을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하는 분야 한 가지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4개 계정을 한다고 4개를 동시에 만든 건 아니에요. 처음에 책 계정을 만들고 그게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계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어느 정도 4,000명 팔로워가 됐을 때 세 번째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 한 번에 동시다발로 나 여기에다가 이거 올리고 여기에다가 일상 올리고 이렇게 시작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한 가지 콘셉트로 정해서 도서든 운동이든 제품이든 일상이든 음식이든 여행이든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해. 그러면 창작이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럼 미술이든 해서 하나를 찾아서 정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넘어갔다.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저는 컨셉을 정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고요.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오래 걸렸어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바꾸시는 게 좋고, 처음에 잘 하시는 분들 걸 좀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는 이 색감이나 이런 피드 배열이라든지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느냐를 다 보고 다니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메모장에 제가 벤치마킹 하는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한 20명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시로 보고 수시로 저랑 비교를 하면서 해 나가는 게 좋아요. 최소 10개 이상은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시간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올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키셔야 할 거 루틴화입니다. 시간 설정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음식 같은 경우는요, 야밤에 올리시는 게 좋아요. 구매 욕구가 아니라 그 먹고 싶은 욕구? 그래서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야식 먹을 그 시간에 딱 음식이 보이면 댓글 한번 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배고파, 이런 거라도 달고 가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밤에 보다가 진짜 막 곱창 사진이 밤 11시 12시에 올라오면 밥 먹었는데 배고파졌어요. 막 이런 거 남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 사진을 올리실 때는 밤에 올리시는 게 좋고, 보통 글이나 책 이런 거는 아침 일찍이 좋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딱 맞춰서 올리시면 그분들이 출근하시면 전철 타시면 다 핸드폰 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다 인스타그램 열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읽고 가시면 좋아요. 하루를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좋은 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달려요. 그래서 그런 글 같은 경우는 아침이 좋다. 그리고 피드를 통일해서 올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루에 1개 업로드.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죠. 하루에 1개 업로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다리세요. 내 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올라와야 되는데 기다리세요. 그래서 안 올리면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실망하시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날 전 안 올린 적은 없는데 좀 늦게 올린 적이 있어요. 늦잠을 자서 일요일날. 지금처럼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이미지를 안 올렸을 때 일요일은 좀 늦잠을 자야 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항상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올리는데 8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시간을 지나면요, 그 시간에 찍고 가신 분들이 늦게 올리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올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이제 지금도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댓글을 계속 달아야 돼요. 저는 댓글창 닫은 적이 없어요. 그냥 늦더라도 항상 답을 달아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예의거든요. 나한테 찾아왔던 분들의 예의이기 때문에 항상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사업과 마찬가지예요. SNS도 목표 설정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한 달에 1,000명 늘리자, 이게 목표였고요. 공감수 한 게시물당 1,000개 받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0명을 늘리려면 일주일에 몇 명, 하루에 몇 명 나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더 돌기도 했었고, 제가 더 좋아요 찍으러 가기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엑셀로 만들어서 매일 표기를 했어요.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보다 이게 증가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서 내가 내 거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전단지를 내가 뿌리고 다니는 게 바로 공감 찍어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통하셔야 돼요. 현친이 되기 위해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 만나려면 소통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가끔 띡 해가지고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업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나실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친해지셔야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돌아야 돼요. 만약에 오늘 나한테 오신 분들을 못 돌면은 그 다음날 내 게시물을 하나 올리고 그 전날 게시물에 찍힌 공감 눌러서 1시간 잡고 그냥 다 돌아버리세요. 이거 도는 게 아니라 돌아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1시간이면 충분히 돌거든요. 600명, 700명도 1시간이면 다 돌아요. 돌아보시는 게 좋고, 내가 돌다 보면 내 관심 분야에 또 그런 분들이 생길 거예요. 이분 성향 되게 좋아 보이시고, 이분이 나랑 코드가 좀 맞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런 걸 올리셨네? 그럼 그분은 팔로워 신청을 또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순 댓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원분들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그냥 댓글을 내가 진심으로 막 달고 갔는데 딱 답이 감사합니다 땡, 좋은 하루 되세요 땡, 이거면은 안 달고 가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진짜 저 댓글 이거 일일이 달아주기 사실은 되게 귀찮거든요. 귀찮은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모티콘 하나 딱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를 눌러주신 분들한테는 가서 2개를 눌러드리고 올 때도 많고, 마팔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계정 키우실 때는요, 마팔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돈 벌 수 있는 부업 계정 빼시고, 그리고 뭐 당신의 아름다운 두 눈에 반했어요, 그런 외국인 계정 빼시고 다 그냥 마팔은 무조건 다 받아주시면 좋아요. 예, 그런 분들 마팔 받아주시면 DM만 엄청 와요. 네, 제가 뭐 물건을 보냈겠는데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거 와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처음에 저 그거 몰라가지고 어떤 외국인 의사가 자기는 이혼해서 아들을 혼자 키우는 프랑스의 의사래요. 의사인데 당신의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막 이렇게 보내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영어로 막 보여서 전 또 네이버에서 그 통역해가지고 막 또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로맨스 스캠이었대요. 돈 뜯어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무조건 차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PT 없는데 그 개설을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개설을 하셨을 때 보통 그 보안을 안 해놓으시면 털려요. 해킹이죠. 부업자들이 그렇게 해킹을 해서 다른 사람 사진을 이용해서 그 계정을 자기 부업으로 쓰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온라인 수익 막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꼭 2단계 보안 설정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 핸드폰으로 로그인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제 거를 염탐하려고 계정 만들었다가 털려가지고 해킹당해서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 거를 왜 보려고 막 그랬는데 그냥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럼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웬 여자가 거기다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생겼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보니까 해킹당한 거죠. 그래서 바로 삭제하고 나 이제 인스타 안 해 이러고서 이제 안 하고 있어서 저 편하게 올리고 있어요. 막 술 마신 것도 올리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마팔을 하시고요. 나중에 언팔 작업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고 10,000팔로우 넘으시면은 그 무조건 마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컨텐츠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마팔 안 하셔도 그 사람 볼 사람은 다 보고 가기 때문에 팔로우해서 10,000팔로우 이전에는 언팔 작업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마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안정권에 들어간 후에 계정을 분리하세요. 시도하기는 쉬워요. 막 처음에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욕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만들어놔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확 만들어 놓고 다 수정하고 다 그만두고 다시 또 다 만들고 이거 시간 낭비예요. 일단은 한 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부계정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내가 이미 해왔던 그런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치지 마시고요. 하나부터 잘하자.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사업이 어떻게 연관을 시키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맥을 형성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다 네트워크를 만날 수 있어요. 소비 리더라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 사업에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관계심 형성할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분 술 좋아하시면 술도 한잔 하면서 인생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상위 스폰서와의 관계가 어떤지, 파트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대화 도중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계심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와 코드가 맞고 신뢰감이 형성되면 자기 성장을 또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비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성장이 가능하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직업이 있으면서도 성향이 좋고 제품 애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제품 한번 홍보해 주세요 해서 협찬으로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괜찮은데? 내가 써보고 먹어보니 괜찮은데? 이러면 한번 그럼 공구 형식으로 판매해 보세요 해서 부업자로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NS에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지를 잘 만드신다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품 그냥 사진만 찍는 것보다 예쁜 배경에 제품 사진 넣어서 이미지 만드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컨택하시면 되죠. 저희 제품에 이러하신 분들이 필요한데 한번 부업으로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SNS 이미지 마케팅 팀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팀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다고 얘기하셔야죠. 있습니다. 대표를 한번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만나다 보면은 저보다 팔로워가 높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역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제안을 하는 거죠. 협찬해 줄게. 공구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제품으로 이제 홍보 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 저를 아시는 기존 인맥들,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업을 했던 기존 파트너들이 저를 보는 이런 관점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통화를 하다 보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와,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야, 카스 봤어. 너 진짜 좋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굉장히 신뢰감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 너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 맞네 이러면서 굉장히 반응이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 열정보다 저는 지속적인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 혼자 하면 정말 지쳐요. 저는 혼자 했기 때문에, 아까 블로그는 스폰서님이랑 같이 했지만 인스타는 혼자 했기 때문에 정말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막 집어 던지고 싶었고, 핸드폰 집어 던지면 또 사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한테 괜히 짜증을 내기도 했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자책을 하죠. 내가 뭘 하려고 애들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나, 애들이 더 중요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SNS가. 그래서 여러분들 팀끼리 혹은 파트너분들끼리 같이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나 이거 올릴 게 없어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유하세요. 내가 사진 찍은 거 약간 좀 글씨 한 번 더 입혀가지고 또 쓰시고 해가지고 서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찍는 게 어때? 이런 피드백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서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서로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꿈에 대한 얘기인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랍니다. 책 속에 나온 인용구인데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책, 이분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이런 두려움, 이런 생각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되고, 하다 안 되면 다시 하시면 돼요. 시간이 걸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면 언젠가는 거기 도달하실 수 있거든요. 도달할 때까지 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꼭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